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핑킹가위님께서 사실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셔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단순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실공포 개념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용기를 많이 내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비난받을 각오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난받으실 부분이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이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남녀 불문하고 이런 일들은 남자가 겪을 수도 있고 여자가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럴 의도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아, 핑킹가이님. 아, 예.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와중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참여하신 게 사실상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다 겪을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제일 사랑하고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불행해지고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혹여라도 핑킹가이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내시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때 당시에 이야기 하시기 힘들겠지만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핑킹가이예요. 저는 말재주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신청해서 시참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네. 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제가 용기를 낸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네.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어요. 네. 근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의아했고 네. 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소장을 열어보고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못 쉬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사건은 꽤 오래된 일이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네. 당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PC방에 채팅을 하는 게 좀 인기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다가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PC방에 가서 채팅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채팅으로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대화를 몇 번 하다가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물론 이성이고요. 키가 크고 하얀 피부에 장난기가 많은 눈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봤는데 웃음도 많고 즐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 친구를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사귀자고 말을 했었고 저는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을 가졌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 어느 날 가족에게 저를 인사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응했어요. 그때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친구의 가족이니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가족들을 만났는데 제 예상은 자녀의 이성 친구가 오면 좀 환대를 한다거나 좀 약간 이렇게 그 어색어색한 인사하는 관계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오. 그냥 시덥잖다는 뭐 그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 뭐 그러니? 그래 알았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넘겼어요. 네. 그리고 만남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 친구가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걸 아니까 관계를 더 진전시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다고, 동거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봤더니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인은 지금 한번 범죄를 저질러서 갔다 온 경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 어떤 조직에 그 형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본인이 대신 갔다 왔다. 그래서 본인은 가진 것도 없고 집에 손을 벌릴 만한 그런 것도 못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가 마련해주면 본인이 갚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 일단 돈적인 문제로. 근데 저는 이제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학생이고 알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한 거는 대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사회에 아직 나가지 않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착착착 진행을 해주더라고요. 어느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띄고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듣게 된 말은 전문 용어가 네. 작업 대출이었어요. 맞네. 예. 작업 대출로 그렇게 한 3, 4일 매일매일을 서류를 떼고 어디를 가서 뭘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은 돈이 1,500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집을 구할 테니 본인에게 잠깐 맡겨라 통장을 그렇게 말해서 저는 의심 없이 맡겼어요. 맡겼는데 다음날 만났을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남자친구가.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뜸을 들이다가 본인의 형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게 사실이냐, 형은 지금 어디 있냐 했더니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연락도 뭐야? 되지도 않고. 예.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만 확인을 할 수도 없었어요. 몇 차례 제가 제 차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너한테 이걸 받고 다음날 집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고 잠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형과 통장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걱정 말라면서 본인이 해결을 하겠다고 본인 다 바로 잡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집에는 할머니부터 다 계셨거든요. 일단 갈 곳이 없어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며칠 동안은 이제 가족들 눈치를 보기 바빴고 저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해달라. 형을 찾던가 돈을 찾던가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을 해라. 이렇게 재촉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알아보고 있다. 뭐 어디쯤 있다고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둘러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되었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도대체 내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냐.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때부터 구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선풍기도 집어던지고 그냥 뭐 무자비하게 맞은 거죠. 폭행을 당한 거죠. 예.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말이 나올 때마다 때리더라고요. 강압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분위기를.
그래서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상황에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건 모든 게 제가 제 손으로 다 대출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본인은 일을 하기 어려우니 내가 일자리를 하나 아는데 꽤 고수익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그냥 뭐 일단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저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서 어떤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면 된다고 했어요. 네. 남자친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 곳에서 그 인상착의의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중년 정도 된 분이었고 중년의 남자. 양복을 입었는데 좀 마른 편이었어요. 근데 저를 확인하고는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시장 골목골목을 자꾸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네. 여기 아까 왔던 길인데 왜 다시 오지?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자꾸만 시간을 끌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돌아서 어느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네. 난로가 있었고 나이 많은 여자분이 계셨어요. 예.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느 조그만 방을 넣어주면서 여기가 너의 방이고 이 옷을 입으면 된다. 그때가 낮 시간대였는데 하얀 드레스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얼떨결에 그걸 갈아입으라고 해서 갈아입고 나가보니 저와 같은 차림의 여성분들이 잔뜩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자리를 줄을 세워놓고 앉히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그냥 따라 앉았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인사를 시키는 거죠. 아, 예.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방으로 뛰쳐 올라가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나 여기 너무 무섭고 나 데리러 오라고. 예. 몇 차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나이 많은 여자분께서 제가 자꾸만 숨어 있으니까 네.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보고 짐 싸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왔고 또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거기서 나와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곳에 또 가신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이해가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강압적으로 했으면 무서우니까. 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예. 가자마자 또 똑같이 나이 든 여자분이 있었고 예. 유리문이 있었고 언니들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저를 막 어디로 데리고 가요. 미용실이라는 곳이랑 근데 일반 미용실 같은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옷가게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 옷가게 또한 일반 옷가게가 아니에요. 그렇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걸 해놓고 저에게 다 빚을 지웁니다. 예. 이거 몇십만 원, 이거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옷이 뭐 브랜드도 아니고 그런 게 몇십만 원씩 한다고요? 네. 정말 그냥 천조가리 와. 스판 파여있고 뭐 이런 드레스예요. 근데 그게 30만 원이래요. 그리고 미용실도 그냥 드라이만 해주고 몇십만 원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높은 신발을 신겨서 붉은 등 아래 세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근데 뒤에서 자꾸만 코치를 하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네. 여자분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감히 이해하겠습니까? 예. 거기서도 방에서 문을 잠가놓고 나오지 않고 그랬던 날들이 많았고 나가겠다고 네.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는 네가 진 빚을 다 갚고 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나 제발 이런 곳은 나는 싫다. 제발 나 좀 데리러 와라. 근데 또 데리러 왔어요. 아, 또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데리고 가서 저는 그게 그루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때는 몰랐지만 또 며칠 한 일주일 동안 잘해줘요. 네.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디를 가자고 해요. 그곳에 갔을 때는 또 나이 많은 여자분께서 또. 강하지를 않고 예. 계셨는데 한참을 저를 속 안까지 꿰뚫어 보겠다는 듯이 그렇게 말도 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은행에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분과 또 남자분 그렇게 해서 세 분이서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고 1,500이라는 돈을 저에게 줬어요. 핑킨 가이님에게 줬다고요? 1,500을? 네. 대출 받아서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요, 대출이 아니고 예. 그쪽에서 저를 산 거였어요. 1,500만 원에? 네. 오, 예.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 돈을 취하고.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에 버려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연락도 안 되고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 상황으로. 네.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2달이요. 매일 감시를 당했고요. 네. 절대 외출을 못하게 했어요. 도망갈까봐. 그리고 저한테 언니 하나를 붙여줬어요. 매니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의 모든 걸 케어하듯이 했지만 결국엔 감시였거든요.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네. 내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에 대한 자책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면서 2달을 숨죽여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지냈어요. 네. 그런데 웃기는 건 빚은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네. 만들어버린 거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로 인해 벌어들이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하지만 항상 이유를 붙여요. 밥값, 방값, 의료비, 미용실값. 그걸 매일매일 붙여요.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불어가요. 저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거기 있는 언니와 친구를 의지하게 돼요. 아, 서로 비슷한 처지를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건가요? 나오게 된 건 매니저 언니의 실수였다고 하면 실수겠죠. 네네네. 매니저 언니는 만나던 분이 있었어요. 아, 남자친구가? 네. 네. 근데 그건 여자 사장님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매니저 언니가 저보고 나랑 찜질방을 갈래? 라고 말했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았죠. 무조건 같이 가겠다 했어요. 예. 근데 저한테 조용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찜질방을 갔다가 나는 잠시 남자친구를 만날 건데 너가 커피숍에서 잠깐만 기다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미 길들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혼자가 되어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택시를 잡아탑니다. 아, 네.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핸드폰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돌아갈 수 없었고 친구들한테도 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붕괴된 걸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혼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시원에 살면서 네. 대학은 재적 상태였고요. 그렇게 혼자서 제 모든 빚을 조용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략 실례가 안 된다면 총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25,000이었어요. 5천만 원? 네. 그렇게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늘 혼자였어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너무 두려웠고 네.
밖에 외출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개인 기피증도 생겼고 공황 발작도 시작이 되었고 네.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네. 빚을 갚아야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일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다 갚아나가고 있는 어느 날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네네네. 겨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수면 장애는 있었어요. 가위에 매일 눌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누워서 못 일어나고 네. 평소에 먹던 음식도 입에 댈 수가 없는, 그렇게 누워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도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30분 정도 잠이 들었다 눈을 뜨면 온 이불과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네. 그런 하루하루를 한 달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일어서 있을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안 되겠다 싶어 찾아간 병원에서는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네.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정의학과 교수님께서 조심히 저에게 말을 하셨어요. 네.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요. 예.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다고. 그때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연결해 주셨고 그곳을 다니면서 이제 잠은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수면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진단과 여러 가지 트라우마 장애와 공황 장애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치, 내가 그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누워서 불도 못 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서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일도 못하고. 네, 외출도 못하고. 아이고, 예. 정말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무기력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는구나, 그때부턴. 네, 그렇게 지내면서 제 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시체?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게 저를 압도했어요. 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돌비님 방송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딱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귀신은 몸이 없잖아. 나는 지금 몸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그때였어요. 그래, 몸이 있을 때 한번 해보자. 몸이 있을 때 한번 다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식사도 하게 되고 가장 기초적인 제 무너져버린 것부터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이치적인 것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양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좋은 말씀들을 종교를 떠나서 많이 듣고 또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다스려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유. 작은 싹이 나는 걸 보고도 너무 아름답고 기특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다시 살아내기 시작을 한 게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네,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몇 달 전에 날아온 장이 뭐였냐면 네. 그때 당시 저는 기억하지 못했던 그리고 찾을 수 없었던 백화점 카드 깡이었습니다. 백화점 카드 깡이 뭘까요? 백화점 카드로 깡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 전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시킨 건가요? 네.
어떤 방식인지도 모르겠네. 백화점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예. 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아, 그 카드의 존재를? 그때의 기억이 솔직히 채무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네네. 그런 걸 나중에 제가 다 찾아서 갚아 나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백화점 카드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다시 20년 만에 제 발목을 붙잡은 거였죠. 예. 금액은 사실 크지 않았어요. 160 얼마였는데 160만 원? 네. 600만 원이 돼서 돌아왔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습니다. 어딘지도.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그 간에 이게 채권자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갚을 상황이 아니다 네. 라고 설명을 했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잘못한 거지만 근데 채권자는 장애인이라도 받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난 무조건 받아내겠다. 네. 예. 너무 화가 났어요. 네네. 그리고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죽음을 생각을 했고 네. 시도를 했고 현재는 병원 입원 대기 중입니다. 혹시 그 정신병원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연을 여기서 풀어놓는 이유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걸. 그 전까지는 내가 바보 같아서 스스로를 찌르고 상처 주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삶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난 이야기이고 네. 또 자세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없었던 것도 같고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죠. 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핑킹가이님이 힘들게 오늘의 사연을 말씀해 주신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저랑도 계속 얘기를 나누셨었잖아요. 네. 더 지극히 자세한 거는 오늘 사연으로 더 알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 네,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구조죠. 네네네. 그리고 핑킹가이님께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도 어쩔 수 없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과정들에 써서 사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 힘든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삶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 보고 용기 내셨으면 오늘 이렇게 말하셔서 털어내시고 그러고 한 번 더 힘을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욕할 수도 있고 왜 바보같이 거기 있느냐, 왜 그러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선 그럴 수 없었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핑키가이님께서 지금 처해진 상황을 한번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법적이든 뭐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니까, 핑킹가이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아니에요. 이게 저도 시청자분들에게 위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가 정말 힘들 때. 진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핑킹가이님은 이러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하는 카톡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돌보시는 사람인 거죠.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아는데 저도 최대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펭귄가이님. 하지만 저도 최대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어찌 보면 뭐 처음이지만 그렇게 한번 저도 아니요, 노력을 해보려고
돌비님, 저는 음. 돌비님의 이 응원만으로도 너무 아이고. 감사하고 네네네. 정말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던 분 또한 지금 그런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제가. 근데 핑킹가이님 또한 누군가의 정말 귀한 따님이신데 그런 잘못된 만남부터가 너무나 제가 감히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핑킹가이님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런 법조계 관련된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네네네. 제가 잊은 게 있는데 네. 그 이후로 몇 년 후에 제가 고소를 했었어요. 다시. 예. 고소를 했었는데 예. 그때 법원에 출석하라는 호출을 받고 예. 3자 대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을 때 검사님께서 네. 제가 자리에 앉고 저인 걸 확인하시고 3자 대면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윽박을 지르시면서 네. 증거가 없지 않느냐, 무고대로 들어가고 싶냐. 그게 핑킹가이님 말씀을 제가 딱 드릴게요. 핑킹가이님은 다수 대 혼자를 항상 상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핑킹가이님 혼자, 그리고 다수가 아니면 윽박 지르고 겁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핑킹가이님. 이 세상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못된 사람만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핑킹가이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최대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핑킹가이님이랑 또 연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부딪혀 보는 거죠,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핑킹가이님께서 오늘 사연 힘들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최대한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 해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에게 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게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건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이미 사연은 봤지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냐? 이 사연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냐? 왜냐면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다 나와야 돼요. 아마 시청자분들 지금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일 건데 자신이 이렇게까지 너무나 힘들고 거의 절벽 끝에 서 계신 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생각이 전부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응원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